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적 행정위에 이어서 준법률 행위적 행정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차는 이제 교재에서 행정행위 내용으로서 이제 법률 행위적 행정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위 있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위, 행정청이 의사표시 이외의 일정한 정신적 자격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 그래서 확인 공정 통지 수리에서 이제 공정을 보는 겁니다. 자, 공정에 관한 설명정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가장 좀 일반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본 개념과 이런 예가 바로 이제 조금씩 변형해서 지금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번이 좀 옳지 않은 것인데, 자, 공정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판단 표시 행위라는 점에서 인식 표시 행위인 확인과 구분된다. 틀렸죠? 판단 표시 행위, 이것이 이제 확인에 해당되고, 확인이고 준사법행위죠. 판단 표시 행위는 것은 준사법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죠. 인식 표시 행위, 요것이 바로 이제 공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확인은 일정한 행정상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전제로 하잖아요. 다툼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네, 다툼을 전제로 하고, 이건 다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적 행정위는 다 기속행위입니다. 1번 틀렸죠? 간단히 보시고. 2번 문항. 공정은 반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복될 수 없는 공적 증거력을 발생한다. 맞습니다. 이때 이제 그 공정은, 이때 주의하실 것은 공정은 반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이 깨집니다. 공정은 그 반증에 의해서 공적 증거력이 번복돼요. 깨집니다. 맞는 말이고요. 반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복될 수 없는 공적 증거력을 발생한다. 맞고, 공정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고요. 공정은 권리 행사 요건, 권리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공정. 그래서 각종 등기, 각종 공부 있잖아요. 각종 공부, 등기부라든지 등록부, 자동차 등록부 있잖아요. 이런 거. 자, 이런 거죠. 각종 등기, 등록 등 각종 장부의 기재, 등재, 등록, 각종 증명서의 발급행위, 이런 것들은 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질량 이런 것이 통설이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제 문제를 봐봤습니다. 공정과 확인의 차이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예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짝짓기가 지금도 잘 나옵니다. 자, 이어서 92번 보죠. 자, 89페이지에 이제 2번 문항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문제가 사례화된 문제인데 좋은 문제예요. 가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PT에서 영자하고 여자를 갖다가 인식을 못해요. 이래서 좀 빠진 겁니다. 갑에 대한 공무원 합격자 결정. 이건 뭐죠? 각종, 그죠? 당선인 결정, 합격자 결정이죠. 합격 증명서의 발급, 각종 증명서의 발급은 이거 공증이죠. 공증입니다. 자, 여기 답이 몇 번이겠어요? 1번입니다. 간단히. 자, 확인 공증이죠. 그 예를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어서 93번 봐볼까요? 03번 문제인데, 자,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은 건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4번 문항 봐보세요.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정보 또는 정보를 판단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며, 여기까지 맞죠? 그 예로는 합격 증서의 발급 및 수정이, 발급 및 영수증이죠. 영수증이 교부 등을 될 수 있다. 자, 이것은 확인의 예가 아니라 공정의 예죠. 공정의 예입니다. 공정의 예에 이어서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발명특허는 어디에 해당돼요?
이름이 특허이지만 발명 특허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에 해당돼요. 그 확인 예로 발명 특허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발명 특허, 발명의 특허. 이렇게 해놓고. 자, 1번만 한번 봐볼까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 행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 뭐예요?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 뭐예요? 취소죠. 무효 아니면 취소예요. 오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누구예요? 취소권자. 취소권자에 의해서 취소될 때까지는 효력을 지속한다. 이게 뭐예요? 공정력. 이 공정력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 문항. 형성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이에는 특허 인가대리가 속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한번 기본적인 사항을 풀어봤습니다. 2015년도 국가교육 실급 문제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런 거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거 틀리시면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학교권에 든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마치거든요. 진작 그 공부 1년차 또 시간이 이렇게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분들은 틀리는 것이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가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틀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40점에서 70점 구간 문제에서 실수로 해서 착오해서 틀리기 때문에 이걸 문제 풀이 연습을 통해서 이걸 줄여 나가야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94번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좋은 법률 행위적 행정이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예전에 관세사 시험 있을 때는 40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세사 문제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관세사 문제가 계속 행정법이 있다 보니까, 총괄론에서 아주 좋은 문제가 많이 출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출제위원들이 또 우리 실급이라든지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 또 출제위원이 되기도 하고, 이 관세사 자격증을 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확인행위는 발명특허처럼 그 자체가 구체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과를 갖는다. 여러분들, 발명특허는 특허가 아니에요. 이 특허가 아니죠. 이 구체적 권리를 발생시킨다. 이건 특허 대행이잖아요. 그래 틀렸어요. 확인이라는 것은 확인행위는 행정상 사실공개나 법률공개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적인 권위하에서 판단 표시하는 준사법행위를 말합니다. 이거는 그 법적 효과는 어떠세요? 확인 판단하게 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구체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형성적 효과를 같이 부합니다. 틀렸어요. 이건 특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여기서 이 특허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예요. 틀렸죠? 네. 이 발명 특허는 확인이에요. 확인인데 이거 마치 이 확인을 특허를 갖다가 특허로 설명했으니까 틀린 지문. 자, 2번 지문 봐볼까요? 공정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존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인식표시행위다. 맞죠? 3번 문항.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교부나 성달은 준법률행위적 행정인 통지와는 구별됩니다. 맞습니다. 4번. 소리는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한 것으로서 수령하는 의사적용 인점에서 사실행위인 도달 또는 접수와 구별된다죠. 확인, 공중, 통지, 수리에서 이 수리는 수동적 행정행위예요. 맞습니다. 자, 이때 5번 수리 거부 행위는 불수리 의사표시로서 소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이게 뭐예요? 수리 거부. 거부 처분에 해당되죠? 거부 처분에 해당되어서 맞는 지문이에요. 맞죠? 소극적 행정행위입니다. 자, 이어서 95번을 보도록 하죠. 95번. 자,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맞추셔야 돼요. 틀린 것이죠. X. 1번이에요.
확인은 인식 표시행위고 공정은 판단 표시행위다. 보세요. 이렇게. 자, 그죠? 바뀌었어요. 바로 확인은 판단 표시행위고요. 준사법행위예요. 확인은 판단 표시행위이고 준사법행위에서 불가 변력이 발생해요. 맞죠? 공정은 인식 표시행위고요. 틀렸습니다. 바뀌어서 틀렸습니다. 자, 확인은 의문 분쟁이 있음을 전제로, 공정은 의문 분쟁이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맞죠? 구시적 처분이고 요식행위입니다. 확인은 준사법적 행위로 기속행위입니다. 하여튼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모두 기속행위고요. 준사법적 행위니까 불가 변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이제 간단하죠. 그래서 다음번 문제 96번 보도록 하죠. 자, 96번 보시면 여기 행정행위 효과가 행정행위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접 법규범에 의해서 발생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행정행위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접 법규범에 의해서 발생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이거죠. 준법률 행위 행정이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죠. 요거 아닌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자, 이것은 인가는 뭐예요? 정관 변경 인가. 이거 형성적 행위죠. 이거 형성적 행위고, 맞죠? 이 법률 행위적 행정이죠? 법행이에요. 법률 행위적 행정이죠. 1번이에요. 요건 제가 우리가 이제 그 91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91페이지. 자, 여러분들 여기 됐고요. 2번, 5번은 뭐예요? 2번, 5번. 요거는 어떻게 돼요? 조세부과를 위한 소득금액의 결정과 행정심판의 제기, 확인이죠, 확인. 사직서의 수리. 이건 수리고, 그죠? 예. 확인 공정통지 수리고. 납세의 독촉 나오죠, 이거? 이건 의사의 통지죠. 통지. 이건 수리고, 이건 통지. 통지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갖다가 간단히 풀었습니다. 자, 그죠? 그러니까 좋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 그 개념을 묻는 문제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행정행위 효과가요. 행정청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요. 행정청이 표시된 의사에 따라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률 행위적 행정이라고 하고, 행정청이 의사표시와는 무관한 일정한 정신적 작용이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 묻는 문제 좋습니다. 자, 우리 97번을 보도록 하죠. 예, 97번 문제인데, 자, 응용 문제입니다. 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를 둘러싼 인접자치구간의 행정관할권 다툼에 대해서 인천시 연수구로 기속 문제를, 그죠? 예, 인천시 연수구로 기속 문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때 인천자유구역청의 결정, 이거죠? 요거는 다음 중 어느 행위라 말씀인가? 다툼이 있죠? 자, 뭘까요, 이거? 준법률 행위죠, 행정행위죠? 확인 행위에 해당됩니다. 맞죠?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2009년도 국가직 7급 문제예요. 그 행정법을 얼마나 좀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해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이어서 이제 98번을 보도록 하죠. 자,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맨 처음 우리가 할 때 재빨리 X로 표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옳지 않은 건데 1번 문항 봐보세요. 이거 답인데 하천구역이 결정이잖아요. 예, 유사하죠? 문제. 자, 그래서 이해가 하나의 예에 해당한다. 하천구역의 결정은 이건 아니죠. 바로 이거 확인. 확인이 예죠. 틀렸죠. 자, 공정은 반증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고요. 또 공적인 증명에 해당하고요. 공정의 효과는 개별법 규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99번 보시죠. 99번. 자, 행정행위 이제 부관 나오죠. 부관. 드디어 어떤 시험에서도 이 부관은 항상 시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92페이지 이제 01번인데, 부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항상 판례해야죠. 2016년도 지방지구인데, 자, 이제 여기서 정답이 2번이에요.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예요.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 연장이 신청된 경우, 자,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답니다.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허가의 유효기간 보세요. 우리 예를 들면 여기 허가 유효기간 있잖아요. 예, 허가가 있는데 여기 유효기간이 예를 들면 5년이다. 5년 됐죠. 5년 돼 있습니다. 5년 돼 있어요. 그럼 보통은요, 유효기간 이제 종료점이죠. 5년. 이 종료 시점에 보통 3개월 전, 이 3월, 예, 3개월이죠. 3개월 전쯤에 어떻게 돼요? 이 갱신해라 통지를 해줍니다. 행정청에서. 이 갱신 통지는 그 법적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청이 보통 갱신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요, 이 만료점이죠. 만료점. 이 만료점 기간 전에 이 갱신, 예, 이거 허가 갱신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 다시 이 시점으로부터 다시 어떻게 돼요? 5년 또 가요. 5년 또 갑니다. 5년 가는데 이때 이거 갱신 허가 받았죠. 이 허가 갱신 허가. 허가의 내용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다시 5년간 조져요. 이렇게 5년간 조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깜빡하고, 예를 보세요. 이 3개월 내에 통지는데요. 이 만료점 지나서, 자, 허가 유효기간 경과 후에 이렇게 갱신 신청하면 안 돼요, 이거. 갱신 신청하면, 맞죠? 이거 연장해줘야 안 해줘요? 연장 안 해줍니다. 이때는 새로운 동일성이 상실돼요. 이 동일성이 상실됩니다.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새로운 허가를 신청합니다. 즉, 뭐냐면, 그 동일성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동일성을 상실한 새로운 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연장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요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기간을 연장해 준다. 아닙니다. 새로운 허가 신청이기 때문에요. 다시 여러분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는 어때요? 예, 심사가 그렇죠.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실체적 심사,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니까 이것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고 기속행위니까 엄격해요, 심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린 거예요. 판례대로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 나머지 내용 봐볼게요. 자, 1번 문항인데 부관의 사후 변경은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판례. 자, 1번 지문과 관련해서 꼭 공부할 것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1번.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부관의 사후 변경, 사후 변경, 원칙적으로 긍정돼요, 부정돼요?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부정되고, 예외적으로 제한적 긍정설이 현재 더우설 판례입니다. 이것이 더우설이에요. 더우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더우설이 한다면 첫 번째 법률이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이 근거가 있는 경우 사후 부관을 할 수 있고요. 부관의 사후 변경을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뭐가예요? 상대방이 동의. 그렇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가 있는 경우. 세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부담유보. 우리 부담유보 배우셨죠? 부담유보. 우리 행정했는데 지금은 부관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때 부과할 수 있어요. 이런 사정이 발생하면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부관을 부과했는데, 제가 부관을 변경할 수 있어요. 다른 부관으로 이렇게. 부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부담여부. 이게 이제 다우설이 드는 견해고요. 판례는 여기다 한 가지, 이 세 가지, 다우설 세 가지를 들고 있죠.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들어요.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이 다우설이 인정하는 이 세 가지에다가 하나 더 해서 네 가지.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꼭 알아두시고 판례는 이 사정 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 변경도 인정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잘 나온 지문이에요.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어서 3번 문항 봐볼까요?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출소를 구하는 부담이 아닌 부관이래요. 출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독립쟁송 가능성이 있죠? 부관에서 독립쟁송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독립쟁송 가능성 이거 잘 해놓으셔야 돼요. 독립쟁송 가능성 이 가능성은 소송 요건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각하 판결이죠. 요건 판결, 소송 판결, 각하 판결, 소송 판결, 각하 판결 같은 말이에요. 권한 판결과 대응되는 개념이죠. 독립쟁송 가능성은 소송 요건 문제이기 때문에 자 부담이 아닌 부관은 어떻게 돼요? 이 부담 보세요. 이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성이 있죠. 부담은 이건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돼요.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정되니까 그죠? 이 부담 그죠? 진정 일부 취소 소송 대상이 되잖아요.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진짜 일부죠. 이 부담만 딱 띄어서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관부 행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좀 지우고 밑에. 그 나머지 부관, 이 부담 이외 부관은요. 이외 부관은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돼야 한대요.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 안 돼요. 종속성이 강해서. 그래서 이것은 부관만을 딱 띄어서 독립쟁송이 대상으로 못해요. 어떻게 돼요? 부관부 행정행위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해야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 이 전체 또는 전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소송 제기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관만, 이거 쉽게 말하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관만 대상으로 돼요. 부관만 대상으로 안 돼요. 부관만 대상으로 제기하면 그렇죠. 소송 요건 기재했죠. 소송 요건 기재했잖아요. 대상 적격성이 결격됐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부적법 각하 판결해야지. 예?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요. 소송 판결을 해야 돼요. 예. 됐죠? 기각 판결은 안 돼요. 각하 판결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보시죠.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이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 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주 잘 나온 지문이어서, 이거 좀 정리해놨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1, 2, 3, 4에서 이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에서 뭐 실어봤고요. 2016년도 지방직구 문제고, 사실은 이 지문이 이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많이 나오던 지문을 반복해서 낸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100번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100번 문제인데, 자, 부관에 대한 판례제도는 옳지 않은 것이죠. X. 14년 국가적 문제입니다. 2번 문항 봐볼까요?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입니다.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이익 부관으로서, 그죠?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기한이죠, 기한. 이 기한인데, 기한. 그죠? 그러면 이때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부담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있죠. 그래서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죠. 자, 우리가 이제 93페이지죠. 93페이지, 여러분들, 그 보시면 2번 문제죠. 그래서, 기한은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이외의 부과는, 전부 다 이렇게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를, 목적으로 한 그 부관이고, 부담만 줄이는 행정이 법적 효과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단지 의무만을 부과합니다. 맞죠? 그래서 부담 위에는, 이 부담 위의 부과는 모두 독립정성의 가능성이 없어요.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해야 돼요. 판례는 부진적 일부 취소성이 인정 안 해요. 부담은 진정 일부 취소성이 대상이 되죠. 통설 판례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그 취소성이 대상으로 하고, 이때 판례한다면 부진적 일부 취소성을 부정하니까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취소성이 대상으로 하고, 취소성이 이 판결에서 일부만을 판결할 수 없다고 봐요.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갖다가 다 취소 판결을 내려서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내용이 되죠. 판례가 중요해요. 타우서는 뭐 부진정 일부 취소성을 인정하잖아요. 판례는 부정합니다. 판례는 안 된다.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갖다가 그 취소성이 대상으로 하고, 독립정성 대상이 안 되니까. 이때 비록 부관 일부에만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갖다가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를 하고, 행정기관이 이때, 그죠? 이때 부담부 행정일을 하고 싶으면 다시 그 행정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아시겠죠? 전부 취소 판결을 해야 하고, 타우서는 아니다. 뭐 부진정 일부 취소성 인정해서요. 부담 위의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취소성이 대상으로 하지만 그 부관 일부에만 하자가 있으니까 판결 과정에서 판결로서 물론 독립정성 가능성이 없으니까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그 취소성이 대상으로 하되, 이때 하자가 일부에 있으니까 취소 판결을 통해서 일부 취소 판결을 통해서 일부 부관만 무효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진정 일부 취소성이 긍정설이에요. 이게 다우설입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요. 지금 2번 그래 틀린 거고 1번 문항 봐볼게요. 재량 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죠. 맞습니다. 예,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하지만 재량 행위에 있어도 기와 허가 같은 경우도 특허죠. 기와 허가는 특허고 재량인데, 기와 허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판례한다면 포괄적인 법률관계 설정을 이런 해준 행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부관이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맞는 질문이고 그 예외도 알아주시고 3번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 부관으로서 이건 했네요. 3번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이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고 1번도 맞고 4번 문항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그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이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좀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좀 1번, 2번, 3번, 4번 모두 질문이 아주 잘 나온 질문이어서 14년 국가직 문제를 기본 문제로서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또 이어서 기록 부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